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월가가 이미 선택을 마친 알트코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코인을 욕할 때 흔히 들으셨던 얘기가 그거 어디다 써? 였을 텐데요. 실생활에 코인이 쓰이는 걸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RWA 시장,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장, 이쪽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30년까지 이쪽 시장 규모가 2경 원에 육박할 거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큰 문제는 개인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요. 이쪽 실물 자산이나 이쪽 분야를 좀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공부가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추상적입니다. 바이낸스 리서치가 한 40장 정도 되는 이제 영어 보고서를 냈는데요. 정말 외계어로 엄청나게 어렵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짧게나마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RWA를 이해하기 위해선 블랙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WA 내러티브는 원래부터 있었으나 23년도 3월 달에 레르 핑크 회장이 공론화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들불 번지듯이 전 세계가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막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한 5년 전쯤, 뭐 6년 전인 것 같은데 ESG의 시대가 올 것이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다 블랙락의 ESG 펀드를 사고 있을 텐데 그거 역시 블랙락이 만든 겁니다. 참 블랙락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듯이 지금은 RWA의 시대가 올 것이다. 블랙락이 공표를 했습니다. 23년도 3월 일이고요. 그때 당시는 크게 어렵게 얘기는 하진 않았고 그냥 각종 주식과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빠르고 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뭐 비리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개념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RWA나 블랙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배경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블랙락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의 투자를 미리 해놨었겠죠. ETF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사들을 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있을 거고 또 마라톤 디지털 등 채굴 회사들 많이 있을 거고요. 또 USDC 발행사인 서클사 뭐 비록 망해버렸지만 한 310억 원 정도를 투자했던 FTX가 있고요. 또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조금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디지털 은행입니다. 은행은 뭘로 돈을 버나요? 예금과 대출로 돈을 벌겠죠. 근데 코인으로 하는 예금과 대출이 이제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리지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더 드리면 22년도 6월 달에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출시했다. 당연히 예금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당연한 건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물론 개미들도 뭐 돈이 되겠지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분들을 끌어들여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스테이킹을 출시했다. 그리고 21년도 12월 달도 기사를 보시면 4,150억 원을 투자 유치를 마쳤던데 역시 기관 투자자와 협업에 나선다. 기관을 잡아라. 이 기관이라 하면 각종 뭐 국가나 뭐 연기금 이런 거 다 포함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앵커리지에 투자했던 당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안데르센 호르위츠도 있고 여기 블랙락 있고 크라켄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놨더라.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앵커리지가 됐든 블랙락이 됐든 결국은 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입문했고 그에 대한 이제 가장 큰 블루오션으로 이제 RWA 분야 지금 때가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를 위해서 코인에 입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 모든 뭐 파이낸셜 에셋을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유동성을 제공하면 그 모든 것들을 사고 파는 수수료를 내가 먹을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 상품이다. 얼마나 큰 개념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랙락이 많은 월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시장에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럼 블랙락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 승인됐었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뭐 5월에 될지 8월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블랙락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ETF도요, 자산 토큰화를 위한 하나의 뭐 에피타이저, 뭐 쇼,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자산 토큰화 때문에 블랙락이 왔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코인 채널이니까 코인 첫 번째 코인 나와야죠. ETF를 앞두고 있고 RWA를 위해서 블랙락이 선택한 첫 번째 고속도로가 무엇일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남들은 이더리움이 뭐 느리고 뭐 비싸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다 필요 없고 블랙락은 이게 최고의 고속도로다. 그냥 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도 저는 뭐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더리움은 알겠고, 첫 토큰화 펀드 비들이라는 걸 최근에 출시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쪽 분야를 또 조금 파고들어야 다른 코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이제 ERC 계열,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비들 펀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펀드를 출시한 목적은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고 빠른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비들 펀드가 나온 이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요, 이 부분을 보면 약간은 블랙록이 엄청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강하게 오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비들은요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토큰화 펀드이기 때문에 코인이 주고받습니다. 코인. 거기에 쓰이는 토큰 한 개가 1달러를 의미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 즉슨 블랙락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물론 USDC 서클사도 가지고 있지만 달러를 발행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면 달러를 발행한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갔다. 한 개는 1달러다. 나는 달러를 발행하겠다 하고 봐도 크게 뭐 틀린 말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뭐 수익도 있고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매일 배당금을 토큰으로 이 고객의 지갑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코인이에요. 이게 코인이요. 사실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화폐입니다. 화폐. 이거를 뭐 달러나 원화로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건 그냥 화폐라고 보시는 게 원화나 뭐 유로나 뭐 일본 돈 같은 이런 화폐로 보시면 사실 이해가 좀 빠른데 아무튼 이쪽 펀드에선 토큰이 이제 주고받는 걸로 지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블랙락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최고 뭐 압도적인 점유율 테더가 있죠. 물론 USDC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뭐 FTX 그 블랙락이 크게 투자를 해놨으니까 점유율 1위 테더 기업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입지가 약간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테더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잖아요. 자, 은행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은행의 본연의 업무가 예금하고 뭐 대출해주고 이 예대 마진 먹는 건데요. 지금 블랙락이 코인으로 은행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코인을 달러를 찍어서 이렇게 주고받게 하고 뭐 이자나 뭐 배당이 나오면 그거 역시 토큰으로 주겠다. 은행 영역까지도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더사 영역도 침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증권사 영역은 왜 침공을 할까요? 이 목적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24시간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이제 뭐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속보가 떴을 때 그게 바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온체인상에 블록체인 위에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증권사,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중개업자, 그리고 뭐 중고차 거래업자 이런 분들이요. 나만의 부동산 물건의 하자 혹은 내 중고차에 뭐 안 좋은 면 이런 거 다 나만 알고 있잖아요. 고객한테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걸 알지만 고객에겐 내 뭐 내부 정보라고 할까요? 뭐 오프라인 정보를 통해서 고객에게 비싸게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 매개체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냥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중개업자들도 큰 손해를 본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일을 블랙락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다. 이제 좀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일을 블랙락이 벌이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큰화 펀드 비들의 투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현금과 미국 국채에 100%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은 달러를 의미하죠.
테더사랑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준비금으로 국채 80%, 현금, 그러니까 달러 20%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전소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 코인 쪽을 잇는 이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환전소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멜론 은행을 낙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역시 필요하겠죠. 플랫폼이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낙점을 한 이 비들 펀드에 낙점을 한 곳이 시큐리타이즈라는 사실 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시큐리타이즈라는 이제 플랫폼을 블랙락이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토큰을 실제로 발행을 하고 배당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블랙락이 시큐리타이즈를 뭐 을로 보겠습니다. 사실 뭐 같은 몸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산 토크나 비들 펀드에 한해서는요. 그럼 블랙락이 사용할 자산 토크나 코인을 알기 위해서 시큐리타이즈가 22년도 3월 달에 했던 트윗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큐리타이즈가 파트너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체인링크고요. 두 번째가 아발란체라는 코인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나오는데요. 기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 또 나오죠. 근데 디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는 굉장히 큰 탈중앙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큰 영역이긴 하지만 디파이 안에 RWA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확장을 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나는 체인링크와 아발란체와 협업을 맺었다. 그러면 결국 블랙락이 선택을 했다. 블랙락이 쓴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 RWA에서 체인링크가 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까요? 다 아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모르신 분을 위해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날씨도 있고 미술품, 와인, 뭐 저작권, 뭐 야구 게임, 그 야구, 뭐 점수까지 모든 게 이제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많은 거를 올리는 건 좋은데요. 이 가격 정확해? 사실 정확한 편에 속하는 주식만 하더라도 뭐 코인만 하더라도 이거래서 저거래서 다르고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르고 각 나라 프리미엄 다르고 5만 가지 뭐 어디는 문 닫고 있고 어디는 뭐 거래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을 하나 예를 들어 부동산은 뭐 엄청나죠. 이 감정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소유 지분은 누가 갖고 있는지, 유지 보수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감정을 해서 이제 가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격 파악을 가장 잘하는 게 체인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체인링크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A코인, B코인, C코인 많이 있잖아요. 탑코인들은 다 블록체인 장부를 검증하는 대가로 이제 뭐 코인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모든 코인이 자기 검증을 하긴 하는데요. 자기들이 검증하는 거랑 체인링크가 검증하는 거랑 뭐가 더 편할까요? 이 친구한테 용역을 주고 그냥 자기가 검증 안 하고요. 이 친구한테 용역을 좀 돈을 주고라도 해서 얘네들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가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코인 아발란체는 이미 비록 이제 앞에서는 우리 JP모건 종필이 형이 뭐 아니다, 뭐 싫다, 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작년 11월에 이미 아발란체를 통해서 자산 토크나 실험을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왜냐면요, 참 이 아발란체도 대단한 게 맞춤형 프로토콜, 맞춤형 블록체인입니다. 에버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나 이 기능 넣고 이 기능 빼주세요.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범용성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그래서 아발란체가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에도 쓰이고 많이 쓰이지만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JP모건의 낙점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는 뭐 한동안 뭐 쭉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코인 나왔고요. 내친 김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생활에 쓰이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물론 RWA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제 시장도 실생활에 이제 우리가 뭐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요. 결제 시장 양분하고 있죠. 비자와 마스터인데요. 일단 비자 들어가 보시면 23년도 9월 달에 솔라나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USDC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구로 도입 계획인가요? 아니면 도입인가요? 이미 도입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본인들 비자보다 훨씬 빠른 기능을 솔라나 위에서 USDC를 태워서 결제하는데 쓰고 있다더라.
비자가 선택했네요. 솔라나를요. 네 번째 코인 나왔고요. 자, 그럼 양분하고 있는 다섯 번째 결제 시장에 비자, 마스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마스터카드는 작년 4월 달에 폴리곤, 솔라나 등과 업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는요, 아직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발하고 있다. 근데요, 업계 표준이라 하면 앞으로 이 표준이 이제 채택이 됐다.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다 쓰는 겁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 충전 그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나를 따르라죠. 이 충전소 모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전 세계가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숙명과 같은 것인데 그거를 폴리곤 고속도로와 솔라나 고속도로에서 하고 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왔네요. 솔라나와 폴리곤까지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의 채택이 끝났다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뭐 무리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 월가 선택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는 참 기분이 좋고 한데요. 심심치 않게 폭락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강세장 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폭락 때 이 코인이 스캠이냐, 쉽게 말하면 사기냐, 아니면 좋은 거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썼으니까 폭락 때도 사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엄청 떨어지니까 그냥 버릴래, 욕하고 떠날래, 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자, 이제 코인이 변동성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걸 체감이 안 되실까봐 좀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코인의 차트인데요. 뭐 잘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빠졌네요. 여기 보니까 3월 19일이었고요. 무려 87%가 떨어졌습니다. 67,000불이 8,900불로 떨어졌던 이 코인 무엇인지 기억나실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거래소는 비트맥스였고요. 비트맥스 지금은 뭐 모르지만 뭐 적어도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1위 선물 거래소였고요. 뭐 여전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한 400개인가 500개인가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마이너스 87% 같습니다. 그리고 스캠인가요? 사기인가요? 아니면 요때 사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매수 기회를 잘 잡았고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폭락할 때,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사기다. 그래서 또 뭐 떠날 사람 있으면 떠나야 될 것 같고, 아니 이게 뭐 좋은 기회였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는 뭐 극단적인 예라고 뭐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업비트로 제가 와보겠습니다. 코인도 지금 제가 자잘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더리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비트에 BTC 마켓이 있잖아요. 저도 뭐 즐겨 쓰고 있는데 업비트, 뭐 한국의 독점 거래소죠. 자, 심지어 21년도 불장 때입니다. 21년도 뭐 5월, 뭐 6월, 뭐 이때쯤이네요. 그때였기 때문에 BTC 마켓이 그렇게 뭐 유동성이 많지는 않지만 이때는 당시 지금 21년도 한창 불장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BTC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자, 요때 기억나실까요? 5월 한 10, 뭐 9일인가 8일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부다빔, 부처님의 난 기억나시죠? 이더리움이 뭐 한 20 몇 퍼센트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다른 코인도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삐쭉 나온 거 요거 보이실까요? 비록 양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이 삐쭉이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요. 뭐 고점에서 저가까지 보면요. 마이너스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은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빠지지 않았던 날이에요. 뭐, 부처님의 난 오기 전까지 우리 굉장히 즐거웠잖아요. 뭐, 그냥 고속도로만 달리고 있었는데, 이 BTC 마켓에서 이 이더리움 가격만 마이너스 30% 자기 혼자 쭉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래량이 이더리움 933개, 결코 적지 않은 뭐 거래량이거든요. 이 말인 즉슨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도 뭐 한 방에 막 몇십 퍼센트 떨어질 수 있는 거란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사기꾼 코인이니까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이때 샀던 분들은 뭐 운이 좋았다, 뭐 잘 샀다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제가요, 이때 사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가만히 놀리면 뭐하니까 비트코인 그 업비트의 BTC 마켓에 그냥 밑에 막 걸어 놓습니다. 뭐 설마 이게 걸릴까 하고 걸리는데 이런 걸 이제 낚시 매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끔 운이 좋으면요. 정말 1년에 한두 번은 이런 게 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스캠이라고 해야 될지 매수 기회라고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또 하나, 좋아. 뭐 이건 BTC 마켓이었어. 그러면 뭐 워낙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라나 잡코인 아니죠. 좋은 코인입니다. 메이저. 근데 21년도 불장해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31만 6천 원, 6,600원까지 갔었더라고요. 좋은 코인이었어요. 근데 음, 어디까지 갔냐면요. 23년도 1월 즈음에 저는 13,0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1,140원까지 갔더라고요. 31만 원짜리가 만 원 갔습니다. 이거 사기 코인인가요? 아니면 좋은 매수 기회였을까요? 마이너스 97% 와닿게 얘기를 해보면요. 1억 넣었더니 300만 원 남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사기꾼 코인인가요? 매수 기회였나요? 본인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사기꾼 코인이 갑자기 뭐 월가의 채택을 받고 뭐 좋은 코인으로 거듭났다. 이거 아닙니다. 솔라나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참 떨어진다고 해서 스캠이 아니고요. 욕할 게 아니다. 내가 검증한 확실한 코인이면요. 사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다른 코인도 아닙니다. 스카라무치가 최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매수 후에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뭐 다른 코인도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변동성이 심하다 하는데 와닿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은 이 월가의 선택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5년, 10년은 갈 거다. 그래서 남들 비웃거나 뭐 화내거나 짜증내서 떠날 때 살 수 있는 좋은 이제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위해서 알트코인은 소액을 분산으로 이렇게 씨를 뿌려두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가지 코인은 다 얘기를 드렸고요. 부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레리핑크는 왜 도대체 23년도 3월 달이냐 자산 토큰화를 미리 외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외쳤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고민해본 생각도 한번 지나가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자산 토큰화의 원전은요, 아까 뭐 잠깐 나왔었던 FTX 거래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STO라고 해서 증권 토큰화, 약간은 RWA보다 작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의 원조가 FTX입니다. FTX 써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편했었죠. 뭐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그 장점은 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FTX 거래소가 건재했다면요. 블랙락은 RWA 시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더 하고 이 플랫폼 쓰면 됐겠죠. 근데 이 거래소가 22년도 11월, 뭐 12월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레리핑크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시간이 뭐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FTX 외에도 다른 분들이 이제 여러 얘기를 통해서 레리핑크 회장이 뭐 여러 정보를 들었겠지만 FTX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이걸 할 곳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FTX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제가 한번 당시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써봐서 알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24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해외 증권 뭐 계좌하고 뭐 환전하고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코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뭐 USDC 코인으로 미국 주식, 애플, 뭐 테슬라 뭐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단일 주식, 뭐 전체는 아니고요. 테슬라나 애플 등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선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FTX 많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세 번째, 이것도 획기적인데요. 거래 수수료가 해외 증권 수수료보다 훨씬 쌌습니다. 심지어 FTX의 자체 토큰 FTT를 25개인가 뭐 30개 이상 보유를 하면요. 수수료가 0원이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뭐 엄청난 혜택인데 FTX on,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코인을 사려고 넣어둔 USDC,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 양에 대해서 뭐 매일같이 8%의 이자를 줬습니다. 이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블루오션, 그러니까 일반 거래소들은 하지 않았었죠. 코인 거래소가요. 그거를 이제 뭐 이 친구가 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전통 시장과 디지털 시장을 다 장악을 하려고 했다가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 레리핑크는요,
한 310억 원 투자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아마도 그 FTX 샘 뱅크먼 프리드가 레리 핑크 회장을 찾아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도와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친구는 죽을 거다 판단이 들어서 안 도와줬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FTX 뭐 310억 원이 날라가니까 이때 뭐 FTS를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이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이제 투자는 실패한 거죠. FTX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서 기회를 찾은 건 아닐까.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불혹이자 뭐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왜 나의 RWA 코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수만 가지 RWA는요. 웹3 이상가는 정말 공부할 게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근데 앞서 소개드린 코인 5개는 이제 RWA를 위한 고속도로라면 여기 보이는 수많은 코인들은 고속도로 안을 어떤 자동차로 채워 넣을까? 뭐 갓길과 뭐 휴게소,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할지 등 세부적인 항목, 세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또 수많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이 분류 일단 이쪽에서 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신용에 의한 분류인지 주식 시장인지 탄소 배출권인지 부동산을 사고 파는지 귀금속 쪽인지 채권 쪽인지 피아트 머니가 담보로 됐는지 크립토가 담보가 됐는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지 등등 정말 종류도 너무 많고요. 변동성이 큰 코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소개드렸던 그 코인 5개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려면요. 아까 변동성 보셨죠? 본인의 철저한 검증 후에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